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통계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가 이제 서울경제 기사인데, 정부가 이제 동단위 집값 동향을 첫 공개하겠다. 그래서 핀셋 규제로 회귀하는 신호인가.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주택가격 통계를 뽑을 때 시군구 단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읍면동 단위 통계를 병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등 우선 적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택가격 통계를 개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개선이 나온 배경은 현행 이제 시군구 단위로 이제 통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읍면동 단위로 통계를 뽑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인천 서구 등 규제지역 내 이제 낙후된 동 같은 경우 규제지역 이제 해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규제 대책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바람직한 부분이고 최대한 빨리 개선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이 필요한 이유랑 그리고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정부 부동산 규제 방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된다 한번 살펴보면, 2019년 11월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 핀셋 규제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27개 동을 핀셋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 옆에가 이제 적용지역 표인데, 강남구 8개 동, 서초구 4개 동, 송파구 8개 동, 용산구 2개 동, 이런 식으로 동별로 지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했는데,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2019년 12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무더기로 규제를 해버렸어요. 서울 13개 구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2월에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 지정을 했죠. 수원 3개구, 안양, 만안, 의안시. 이러다가 결정적으로 2020년 6월 17일 날 신규 규제 지역을 지정했는데 굉장히 폭넓게 지정을 했어요. 뭐 서울 전 지역, 인천 일부 빼고 전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한 상태에서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선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 향후에는 주택 통계를 핀셋 규제하기 위해서 개선하겠다는 얘기죠. 그 취지가 결국은 이 투기 세력을 겨냥해서 때려잡으려고 부동산 규제를 하는데, 어마하게 실수요자까지 제약이 되면서 최근 민심이 이제 크게 이탈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투기 수요를 겨냥한 정밀 타격을 중심으로 정책을 변화를 시키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통계 개선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국토부와 이제 한국감정원이 현재보다 상세한 지역이 통계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결국 이제 읍면동 단위로 이 통계 수치를 추출해야 하는 지역을 선별하는 작업을 이제 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현재 읍면동 통계 적용 지역을 내부적으로 고르는 단계를 밟고 있는 상태고, 지역 선정이 완료하게 되면 감정원이 해당 지역의 표본을 확보한 후에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내고, 통계청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2020년 안에 통계를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이 읍면동 통계가 진행되더라도 바로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고, 먼저 이제 적용이 예상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성동구, 경기 같은 경우는 과천 지역이랑 성남, 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나 기흥,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구랑 남동구나 서구, 지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종 같은 경우, 대전 유성구, 중구, 동구, 서구, 대구, 수성구 정도가 읍면동 단위 주택 동향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부작용이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군데 예를 들어보면, 현재 인천 서구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신축 단지가 몰려있는 검단 신도시랑 이 구축 주거단지 위주인 원당동, 당하동 등이 같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 검단 신도시는 아파트 상승률이 꽤 높지만 이 구축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별로 오르지를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구축 주거단지 주민들이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읍면동으로 주택통계를 바꾸게 되면 이런 구축 주거단지인 원당동, 당하동 등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220 대책에서 수원, 영통, 건선, 장안구가 이제 신규 조정 지역에 포함됐는데 이 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별 온도차가 굉장히 컸었어요. 건성구 호메시동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연장 호재로 급등을 했었는데 반면에 구축단지 위주인 구운동 같은 경우는 집값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동일하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애꿎게 구운동에 있는 주택 소유자분들은 규제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투기 세력을 규제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그 지역 내에서 집값이 오르지도 않은 애꿎은 구축 아파트들이 된소리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 만안구나 의왕시 같은 경우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후에 이 새 아파트가 많지 않았던 이 만안구나 의왕시 이제 주택 소유자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건 일부의 예고, 지방까지 포함해서 전국으로 따져보면 애꿎은 피해자분들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도 구 단위가 아니라 핀셋으로 규제를 해야 되고, 현재 입장에서 피해보고 있는 분들을 핀셋으로 해제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택통계 개선안이 정부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표가 이제 6.17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이에요. 여기 보시면 서울 전 지역, 경기 일부 지역 제외하고 전 지역, 인천 일부 제외하고 전 지역, 지방 세종, 대전, 청주, 투기 과열 지구도 서울 전 지역,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전 같은 경우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냥 급하게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매매도 잘 안 되는데, 그런 분들도 똑같이 부동산 규제 대책에 적용을 받는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은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정대상 지역이 되고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이 돼버리면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근데 황당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이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규제에 대한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이 바뀌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일단 담보대출한다가 확 줄어요. LTV가 70%에서 40%, 20%를 확 줄고, 담보대출 시 전입이나 처분 요건이 강화되고, 분양권 같은 경우 전매가 이제 제한이 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가 또 중과되고, 또 양도세 중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고,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일반 지역 2주택인 경우는 상관없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같은 경우는 이 8% 좀 중과되게 바뀌었어요. 또 1주택 비과세 기준도 강화가 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 비과세 매도 기간도 강화가 돼요.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이제 과세가 되고, 이렇게 많은 규제를 받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오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거래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가격도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옆에 가격 오른 아파트들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런 불만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애꿎은 서민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을 빨리 마련해서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 포함이 돼서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주택 소유자분들을 빨리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럼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된 거를 어떤 식으로 해제하는 건지 일반적인 절차만 한번 살펴보면, 이 조정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전체적인 아파트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었던 주택 소유자분들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항의를 하게 되면 그 답변은 한결같았어요. 그냥 동단지별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대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지. 뭐든지 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규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하나둘 쌓이게 되면 그게 불만이 되고 그게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계속 강구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의 불만도 계속 높아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필요한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해제 절차를 살펴보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이제 해제하게 돼 있는데,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사유가 이제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요청하게 되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제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렇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핀셋으로 규제를 하는 게 이 핀셋으로 해제를 하는 것보다 선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읍면동, 제 생각에는 나아가서 주택 종류별로 아파트랑 빌라도 틀리고 다가구도 틀려요. 투기 세력에 집중되는 아파트랑 그 외에 다른 주택들을 구분을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현재 이제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받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있는 이 주택 소유자들을 빨리 구제를 해줘야 돼요. 피해 구제 차원에서 이 핀셋 해제를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는, 부동산 규제 대책은 정관석화식으로 신속하게 규제를 했는데 이 핀셋으로 해제하는 거는 뭘 연말까지 기다리고 연말에도 일부 지역만 시작이 된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의지만 있으면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엄하게 통계를 뽑느니 정리를 하느니 그런 시간보다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주택 소유자분들한테 접수를 받아보면 해당 읍면동 피해를 입고 있는 주택 유형들이 금방 파악이 되게 돼 있어요.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만 있다면 심플하게 하면 돼요. 심플하게. 그냥 국토부에 민원 접수센터 같은 경우만 개설하면 돼요. 콜센터로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든지. 그래서 해제 대상 사유를 접수를 받고 그게 타당성 여부가 직권으로 조사가 돼서 인정이 되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신속하게 핀셋으로 해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연말까지 기다리고, 그것도 일부 지역만 적용을 시작을 해요. 현재 피해 입고 있는 주택 소유자분들은 하루하루가 급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 규제 대책 때문에 애꿎은 지금 피해자들이 있는 실정이고, 그거를 정부에서 인식을 해서 이런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 가능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불만이 있고, 그 불만이 합리적인 불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주택가격 통제 개선안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합리적인 불만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현장에서 가장 많은 불만 중에 대표적인 게, 나는 애꿎은 피해자라는 거죠. 주택을 하나는 갖고 있는데 조금 평수고 조금 금액이에요. 그리고 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주택도 가지고 있다고 1주택자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하소연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가격이 올랐어도 그 아파트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랫동안 사신 소유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파트 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내가 투기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재산세니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냐, 이런 합리적인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1주택자인 중하위권 가격의 1주택자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낮춰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감면 대상 이제 중저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제 고가 주택이어도 그 주택 소유자분이 20년이 살았을 수도 있고 30년을 살았을 수도 있고 10년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10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까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보유세 감면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내가 주택을 10년 전에 사서 1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투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현재 가격이 비싸니까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는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택 소유자분들한테는 피해 구제 차원에서 핀셋 해제할 수 있는 거는 신속하게 하고, 향후에 부동산 규제를 할 때는 이런 피해자가 안 나오게끔 반드시 이제 핀셋으로 규제를 해주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